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전이 답했다. 이 고명환님 개그맨 있잖아요. 그분의 책으로 오늘 피파 수업의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이 찍어주신 부분이 이렇게 그 단락의 제목이죠. 첫 번째가 흘러 지나간 시간의 의미와 두 번째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네 번째,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 이 다섯 챕터, 그러니까 제목, 소제목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거에 집중해서 이제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고전이 답했다의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피파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선 읽고 그거 읽은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아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 제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파 수업 하면서 이제 아이스간 대표님과 그 외에 다른 대표님들, PD님들이 이제 해독해 주시는 거 들으면 저는 아마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와 이렇게까지 깨달을 수 있구나 아마 전체적으로 또한 새로운 걸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피파 수업이.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읽고 느낀 것들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이 고명환님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이 요식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책을 통해 이분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좀 그 전에 알게 돼서 이분의 인스타도 팔로우 해놓으면서 이분이 그 아침 학원을 계속 되게 꾸준히 해오셨거든요. 그럼 이제 저에게도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책을 통해 그리고 고전이 답했다라는 이 책 제목의 유튜브에 최근에 이제 책 쓰셔서 나온 걸 보고 이 책을 사야겠다, 사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마침 이게 저희 이번에 주제였고요. 그리고 고전이라는 거를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고전과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이 항상 전통이 아닌 고전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흘러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읽다 보니까 이분의 칼융의 첫 글에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라는 그 문장에 칼융 레드북이라는 책을 읽다가 멈춰섰대요. 그리고 원래 목표는 100쪽을 읽을 거였는데 34쪽에서 멈추고 책을 접고 산책을 나가서 사색이 이어졌대요. 이런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술술술 읽는 책보다 내가 어느 순간 딱 멈춰서 생각을 할 수 있게 읽는 책. 그런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걸 전 좀 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서 계속 억지로 앉아서 지식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걸까 깨닫기 위해서 계속 사색을 해서 그 도서관에 딸려있는 공원을 계속 돌기 시작했대요. 작은 공원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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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새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도서관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을 읽다가 덮고 나온 게 3시였어요. 그러니까 낮에 나온 거죠, 오후에.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돌고 돌았는데 6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 시간이 갈 정도로 몰랐다는 거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적 굉장히 많아요. 운전하다가도요. 저는 이제 아이슬란드 그 퀸즈 대학을 들으면서 늘 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는 회사에 도착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어, 서울 그 회사 팀장님과 약속이 돼서 퇴근하면서 그 신라 롯데호텔을 가게 됐는데 거기가 굉장히 막히는 구간인가 봐요. 근데 저는 그때 어, 들으면서 왔나 통화하면서 왔나 그 기간에 분명히 제가 한 10분, 20분 좀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전 근데 도착하는 시간이 비슷하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고 또 초면 길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제 눈은 내비를 보고 있고 어딘가에 집중되어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좀 종종 많아요. 그럴 때 저는 되게 좋거든요. 뭐 운전할 때 그렇게 딴 생각을 하는 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의도하는 바는 여기서 말하듯이 집중하거나 몰입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몰입되어 있는 순간인 걸 말해요. 근데 이 칼융이 얘기했던 진리의 이루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계약을 얼마 해야겠다. 난 얼마를 벌겠다. 나는 뭐 베스트셀러가 되겠다. 저는 예를 들어 저희 회사의 목표를 50개 이상의 계약을 쓰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만나면 나 한 채 더 했어. 이런 의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도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말이 이 저자는 공원을 돌다가 자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에 푹 빠져 있어서 결국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의도치 않게. 처음에는 의도를 갖고 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되어 있는 상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몰입이구나. 어, 이게 의도를 잊는다는 거고, 의도를 숨긴다는 거고, 바로 이게 몰입인 거다. 근데 사람은요, 제가 이건 박신임 원장님 책을 통해서 그때 배운 건데요. 사람인 뭐냐라는 질문에 그냥 사람은 사람인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고 집중과 몰입 상태를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맞아. 제가 행복했던 순간은 어딘가에 푹 빠져 있을 때였어요. 드라마에 푹 빠져 있든 책에 정말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 책을 정말 하루에 다 봤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히려 시간이 그때 커피숍이 다 끝날 때쯤 이게 막 읽어간 끝부분이라서 되게 빨리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이거 읽고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어딘가에 푹 빠지면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거기에 제가 원하는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또한 힘들 때 현실을 잊게 또 만드니까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어딘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빠지면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사람인데 그래서 엉뚱한 거에 빠지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집중할 거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든 도박에 빠지든 뭐 드라마나 영화에 빠지든 뭐 뭐, 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모으는 거에 빠지든, 뭔가에 아무튼 사람은 빠져요. 자녀에게 빠지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그 안에 내가 이거를 팔면 얼마의 이득을 봐야지.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집중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뭐에 사람은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된 순간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은 따라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 몰입이라는 것 자체를 예전에는 저는 그 어딘가에 전 TV에 이렇게 빠지면 이제 부모님이 뭐 심부름 시키라고 하면 저는 못 듣고 그리고 그 상태를 빠지는 걸 싫어했어요. 거기서 다시 현실로 빠져나오는 걸. 그래서 쟤는 맨날 뭐만 보면 막 하나도 못 들어. 막 언니들이 막 불만불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음. 근데 진짜 그 상태가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어딘가에 다른 거 집중해야 될 때는 딱 어딘가에 단절을 시켜요. 왜냐면 제가 그걸 빠지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게 몰입이라는 걸 지금 안 순간 이 몰입을 제가 원하는 거에 제가 집중할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집중력이잖아요.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몰입 상태로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 어느 날 너무나 친구랑 막 대화하다 보면 벌써 이 시간이야? 와, 1시간 지난 줄 알았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정말 몰입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거 책을 보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면서 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콜드콜을 하는 것도 지금 몰입을 하면서 하면 더욱더 저는 더 속도가 이렇게 배가 될 수 있고 그게 또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의도는 전략이고 몰입은 전술이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이거를 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의도고 몰입은 전술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대략 어떤 거를 의도하는 건 전술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은 기술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없으면 안 되죠. 사실 나는 이렇게 목표가 있고 이렇게 내가 뭔가 계획을 해야 되지만 그걸로 돈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몰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몰입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 몰입이 있었어요.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뭐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그리고 등등의 정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작은 분야이지만 전 미쳤다라는 소리 중간중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대단하다. 넌 진짜 대단하다. 힘든데 그 안에서 맨날 뭔가를 해. 너는 정말 제가 근데 내가 너 인정해.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선 그런 것들을 좀 있고 그리고 그림자로 살지 않는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이 연예계 세계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천재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어디야? 그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라는 이제 날개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책 첫 문장이래요. 그러니까 모두 다 천재로 태어난대요. 우리의 두뇌는요, 우리가 사는 거 진짜 지극히 일부만 사용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특히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들이 다 성경에다 이렇게 올리고서는 무슨 그런 거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을.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있고 저희 또한 우리도 잘 살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막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믿고 사는데 어, 그 모두가 천재로 태어나는데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뭐 에디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들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많고 뭐 되게 많은데요. 왜 그때는 천재가 많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근데 이제 좀 종교적인 분야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사는 게 당연시 여겨졌을까라는 생각과, 왜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 믿건 안 믿건 왜 다 비슷비슷하고 평범할까? 생각하는 게 왜 다 거기서 거기일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왜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왜 저렇게 0.1% 상위 그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무슨 생각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일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자신의 아이들이 자기 모습대로 교육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알승환 대표님 만나기 전과 그 후, 제가 교육으로 투자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뭔가 바라보는 시선과 교육을 투자하고 나서의 교육, 아이들을 바라보고 가르치고 대화하는, 말하는 게 키워드 자체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계속 그거를 타인암시라고 하죠. 그 뭐 이렇게 부정암시,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돈 벌기가 힘들다로, 돈 벌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제 입에서 돈 벌긴 힘들어요 라는 말을 어릴 때 했거든요. 사는 거 힘들고 인생 힘들어요 라는 말을 제 입속에서 했고, 진짜 그게 맞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벌써 제 입에서 힘들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돈이라는 건 나쁜 거다라는 인식도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돈은 악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자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 돈은, 그렇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타인을 도우면서 버는 돈을 알리는 사람들보단 뭐 로또가 당첨돼서 뭐 부동산을 했거나 주식을 해서 엄청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또 안 좋은 사례들이 또 더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인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등등의 이런 인식들 뭐 등등, 그래서 천재,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아이들을 자기 모습대로 교육하고 있다. 이 말에 저는 100% 인정을 했어요. 맞다. 이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진짜 그 부모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아이들은요, 어떤 입장이냐면 엄마가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 거의 전적으로 믿어요. 그러니 엄마가 이거는 할 수 있어, 아니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것보다 이건 정말 안 돼, 조심해야 돼, 뭐 위험한 거에 대해선 그럴 수 있지만 그 외에 내가 경험해지 보지 않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알겠어요. 다 천재로 태어났으나 다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는 위로의 글들이 있어요. 그림자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 특히 연예계 세계에서 더 이렇게 짜여져 있는 타이트한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언젠간 행복해질 거야.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이 낳고 잘 살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그 막연함 속에 이렇게 사는 게 맞겠지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좀 항상 늘 자신감이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문구가 되게 신기한 게요. 어, 여기서 책 여러 개, 성경, 그 다음에 뭐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뭐 등등의 여러 책들을 가지고
답을 쪼개서 찾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다 모르는 책들 진짜 많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성경도 66권의 책이 모여서 이렇게 짝을 찾아가면서 읽거든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연결이 됐고, 각자 사람마다 각자 경험한 거에 대해서 쓰고 느낀 걸 쓰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 저자는 그 살아가면서 질문들을 각각 다른 책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연결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통합을 보고 그 통합에서 또한 다 연결이 되어지고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연결이고, 뭐 이런 연결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했으나 처음에 생소했으나 지금은 아이스강 대표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연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이 소 제목만으로도 제가 좀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좀 그 저자의 숨은 그 주제가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등등의 뒤에는 뭐 우리가 그 왜 불행했는지, 왜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소박했기 때문에 뭐 등등의 뭐 내용들이 굉장히 다 나와요. 그 부분마다도 되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주제가 있다 보니까 우선 제가 오늘 핵심으로 나누고 싶은 건 몰입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콜드콜을 하면서 이렇게 요즘 저의 감정 상태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당연히. 최근엔 좀 방문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이 잡힌 것도 자꾸 깨지고, 그러다 보면 또 왜 그러지? 라는 질문들로 또 잡히면 근데 또 그럴 때 다시 패스를 하고, 그리고 또 콜을 돌리다 보면 그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내 말을 듣게 할까를 또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게 느꼈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 콜드콜을 할 때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정말 했나? 그리고 여기에 그게 나와요. 의도를 잃는 건 정말 이 상대에게 정말, 그러니까 상대를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무엇은 일을 하면 이제 돈은 벌어지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데, 진짜로 제가 이 고객의, 너가 지금 나를 만나지 않고 너가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넌 정말, 예를 들어 그거죠. 저 앞에 불이 나 있어요. 넌 거기 가면 진짜 죽어. 그거를 만약에 제가 그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 가정하에 그 상상으로 정말 미친 듯이 콜을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나 싶더라고요. 좀 반성도 되면서 좀 내일은 좀 더욱 집중하고, 정말 이거 당신에게 정말 도움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좀 콜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더 의지가 더 올라왔어요. 그런 그 몰입된 상태, 정말 이건 너무나 좋은 거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제발 우리 만나보자. 당신이라는 사람과 나랑 한번 만나보자. 같이 인연이 돼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진짜 콜을 해보고 싶고, 더욱더 그 저의 일에 더 재미를 느끼고 더욱더 즐겁게 보내는 그런 것들이 해보는 또 그런 마음에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발음도 정확하게 오늘 이 책을 고전의 답했다라는 이 책을 통해 되게 저의 현 상태에서 바로 이제 콜드콜로 힘있게 집중있게 제가 했을 당시에 또 경험을 또 다음에 해보고 또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혹시 제가 오늘 한 사례를 더 보자면, 제가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밀리면 1시간 반? 안 밀리면 1시간이에요. 근데 사무실에서 나오기 이전에 화장실 갈까 말까 하다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게 여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커피를 막 마시고 차 안에서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급했어요. 진짜 최고로 진짜 너무 이러다가 정말 실례하겠다. 차 안에서.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막 정말 사람 긴박할 때요. 이 무의식에 어디로 가야 되고 막 계산하고 하잖아요. 저희 아파트 내에 그 시에서 하는 공원처럼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항상 개방되어 있어요. 와, 커피숍을 들려? 막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하고 막 저희 집에서 저희가 18층 사는데 거기까지 그걸 도저히 그건 안 된다는 판단하에 길에다 차를 대놓고 거기서 와, 다행히 이제 화장실을 딱 가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진짜 감사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가요. 예전에 제가 투자하기 전에 그냥 좀 무리하게 집 사서 그냥 그래도 그 안에서 살 수 있었을 때 저는 늘 불만불평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저랑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그 당시. 아기는 막 2살, 3살, 2살, 그다음에 막 이제 갓 태어난 애 막 이런 시기라서 5살, 4살, 1살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깐난쟁이 어린 아이들 셋을 두고 남편이 주말 부부처럼 이렇게 타지에 있어서 저는 애 셋을 데리고 사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애가 아프면 또 어떡하지? 또 둘째는 또 아토피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가 힘든 거가 너무 크니까 그게 어떻게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거 다 편안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도 막 친구들 같이 만나서 엄마들끼리 놀리고 아이들 되게 즐거워하고 오늘 너무 행복했어라고 하고 시간도 많았고 했지만 저 그때 생각하면 좋았으나 그때 당시 제 입에서는 불만불평이었는데 오늘 이 책 이따가 마무리를 짓겠지만 와, 그 소변 하나 그거를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딱 그거를 싸지 않고 실내 보지 않고 진짜 화장실에서 딱 보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딱 올라왔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당연하고 평범했던 것들이 얼마나 다 감사한 일일까. 공기 숨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건데 이게 안 됐을 때 소변을 못 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나중에 전립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왜 늘 불행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도 늘 학창시절에 또 성인 20대 때도 뭔가 모르게 머리로는 감사한 상황이고 저는 사지 멀지 건강하고 알겠는데요. 제 입 밖에서 꺼내는 것들은 너무 불만불평이었고 불행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뭐였냐면 내 그릇의 크기보다도 더 높은 거를 그 욕망이 너무나 바랐고 그 욕망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아까도 소변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컨트롤을 못했을 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 그릇이 어떤 만큼인지 알아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알지 못해서 더 큰 걸 바라는 것도 되게 불행한 거고, 결국엔 내 능력 안에서 욕망을 피우고, 그 욕망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욕망이라는 거를 있어야 되죠. 욕망은 이때 너무 크게 아니라, 내가 그 욕망을 크려면 내 기술을, 내 격차를 더 넓혀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지금 콜드콜을 하는 이유도 딱 그거를 하기 위함이에요. 욕망을 높은데, 그거를 기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네, 여기